3. 항상성과 몸의 조절. 4. 인체의 방어작용. 02. 우리 몸의 방어작용, 면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말은 역병을 면제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원체가 외부에서 침입을 했었을 때 보호하는 작용 전반적인 것을 모두 다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면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앞쪽에서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어떤 방식으로 방어, 면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방어작용은 크게 비특이적 방어작용과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비특이적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모두 내 몸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방어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특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특정한 애들을 선별해서 방어작용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지니고 있어서 신속히 반응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특정한 애를 찾아내는 후천적인 것은 내가 과거에 얘를 경험한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정 병원체에 대해서 느리게 반응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선천적인 걸 예를 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선천적인 것은 외부 방어와 내부 방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내 몸 바깥쪽에서 이제 바깥과 접촉해져 있는 것, 피부, 점막, 분비액 같은 것들이 있고요. 내부적인 것은 이제 내 몸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대식세포와 같은 것들이 바로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균을 제거할 수가 있겠고 염증 반응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내 몸 체액에 있었던 것에 의한 체액성 면역과 세포 하나하나들이 직접적으로 균을 죽이는 세포성 면역,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체액성의 경우에서는 과거에 침입한 적 없이 지금 현재 당장 일어나는 1차 면역과 동일한 균이 재침입했었을 때 빠르게 죽일 수 있는 2차 면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비특이적 방어작용, 모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외부 방어와 내부 방어로 먼저 구분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외부 방어는 바깥과 안쪽을 구분을 지어주는 피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해서요. 내가 내 몸 바깥과 안쪽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바깥으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허물어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화학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과 같은 것으로 피부가 화상을 입거나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에서는 물리적 장벽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하게 되죠. 그래서 화상 환자 같은 경우에서는 전신을 매일 소독을 해줘야 되는 이제 수고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고통도 수반되겠죠. 피부에서 분비되는 지방, 땀 같은 산성 분비물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분비하는 땀이라든지 아니면 침이라든지 이러한 분비물들로 인해서 외부로부터의 균을 죽일 수 있고요. 이때 균을 죽이는 향균성 효소를 우리는 라이소자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점막입니다. 점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부가 모든 면을 다 덮고 있을 수는 없어요. 코 속이라든지 입 안쪽이라든지 눈같이 뭔가 거기에서 안과 바깥의 물질들을 교환해야 하는 장소들 같은 경우에서는 축축한 상태로 이루어져 있죠. 이러한 세포층은 점액으로 덮여져 있고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점액을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소자임의 경우에서는 라이시스가 분해하다라는 말이고요. 자임은 엔자임, 효소예요. 그래서 향균성 효소로서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이제 단순한 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할 때 특히 이제 균들을 배양하는 실험에 있어서는 우리의 침, 눈물, 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이러한 것들을 죽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분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한다든지 장갑을 착용하는 좀 수고스러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 같은 것들은 이제 강한 산성 pH 2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pH 2짜리가 분비가 되게 되면 입속으로 들어온 세균을 또 죽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라이소자임은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를 하게 되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그림 간단하게 해놨으니까요. EBS에서 그림 가져온 거니까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부 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바깥과 안쪽을 구분하는 것을 넘어서 내 몸 안쪽을 보호하는 작용이 당연히 필요로 하겠죠. 예를 들어서 뾰족한 것에 찔리게 되면 이러한 찔렸을 때 외부에 있었던 균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균들을 먼저 잡아먹는 아이가 필요로 하겠죠. 그걸 우리는 대식세포라고 부르게 됩니다. 대식세포는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백혈구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서 혈액의 구성 성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오른쪽을 보면요. 혈액의 원심분리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가 혈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만히
두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굳게 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가 굳는 걸 우리는 혈병이라고 불러요. 피떡이 졌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 병자는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피떡이 졌다라고 하고 얘네들이 이제 조금 더 양이 많게 되는 경우에서는 피떡 바깥쪽으로 이제 액체가 조금 찰랑하게 되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맑을 청자를 써서요. 피 안에 있었던 맑아 보이는 액체를 우리는 혈청이라고 부릅니다. 혈액을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원심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원심 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혹시 쥐불놀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끈에다가 뭐 지우개 같은 걸 끈에 매달고 빙빙빙빙빙 돌렸었을 때 바깥으로 이제 원심력의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처럼 빠른 속도로 혈액을 돌리게 되면 두 개의 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아래쪽은 이제 빨간 색깔 층이 관찰이 되고요. 그 위쪽으로는 맑은 색깔의 액체인 혈장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의 대부분은 적혈구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위쪽으로 거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얇은 색깔 띠에 백혈구와 혈소판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모아서 혈구라고 불러요. 혈구와 혈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으며 아래쪽에 혈구 중에서 대표적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는데 우리가 면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백혈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혈장과 혈청 크게 구분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수능에서는 혈장과 혈청에 들어있는 물질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몸에서 이제 먹고 나서 돌아다니는 영양소라던가 호르몬, 영양소 말고 우리가 방어에서 중점으로 보아야 될 항체 가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반면에 혈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게가 무겁고요. 그래서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에이드 같은 거 먹었을 때 그 에이드 아래쪽으로 보면 과일 침전물들이 가라앉게 되죠. 그렇게 무겁게 있는 것이 혈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백혈구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지금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대식세포, 비만세포, 림프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정도만 구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식세포의 경우에서는 대식, 크게 잘 먹는다. 맞아요. 균을 잘 먹어서 대식세포라고 불렀고요. 비만세포는 실제로 사이즈가 약간 뚱뚱한 편이고요. 이유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애도 뚱뚱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다른 애들 사이즈를 크게 키운다 해서 비만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비만세포가 영어로는 마스트셀이거든요. 마스트가 돛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뚱뚱해지게 되고 뚱뚱한 물질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항체를 바깥에다 꽂거든요. 나중에 알레르기 파트 할 때 얘네들이 왜 마스트, 독대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비행기 보면은 비행기 아니고 배군요, 여러분들. 배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깃발을 꽂죠. 이걸 돛대라고 하거든요. 이 돛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트셀이라고 영어로 부릅니다. 그러면 비만세포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하니까 지금 여러 번 설명을 했겠죠. 뒤쪽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 림프구라고 하는 것까지도 구분을 합니다. 림프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슷한 용어를 림프계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혈액을 이제 운반하는 걸 혈관이라고 하고 림프가 움직이는 걸 림프관이라고 해요. 얘네들을 언제 들어봤었냐면 우리가 소화 파트를 했었을 때 지방이 흡수되는 건 이쪽을 통해서 흡수가 된다. 지용성 영양소들은 이쪽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2단원에 설명을 했었죠. 그럼 림프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때도 설명을 했는데 약간 맑은 죽 같은 것이라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은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지만 이제 그 나르시스 이야기 알죠? 요즘에 노래에서도 많이 나오게 됐는데 자기 얼굴을 보고 나서 자기가 나 너무 잘생겼어 라고 해가지고 강물에 빠졌었던 그 남자 이야기 그 밑에서 림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림프라고 하는 이제 포세이돈의 딸 같은 사람들이 얘를 보면서 너무 잘생겼어. 쟤 물로 끌어오자 라고 해서 나르시스가 물에 빠져서 죽었었다. 내가 내 얼굴을 반해서 떨어져 죽은 남자 이야기와 그 물 아래쪽에 살았었던 물의 요정 림프의 이야기. 이것처럼 맑은 물속에 사는 요정을 림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맑게 생겼습니다. 투명하고 맑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림프라고 불렀고요. 여기에서 사는 세포 같은 거를 우리는 림프구라고 부릅니다. 림프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B림프구와 T림프구로 구분을 해볼 겁니다. 얘네들은 이제 두 번째 후천성 면역, 적응 면역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요. 관련된 내용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혈장과 혈청은 액체 성분으로 물, 혈장 단백질, 호르몬과 항체, 기체 같은 것들이 운반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우리는 방어작용이니까 항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혈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 백혈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대식세포, 림프구, 비만세포 같은 것들을 구분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시험 문제 중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억세포, 사실은 림프구의 일종인데요. 이 기억세포도 모두 다 백혈구의 일종이다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여기 파트에서는 모두 다 해결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있을 거예요. 혈장과 혈청 둘 다 여기에서 크게 구분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구분을 해보고 싶은 친구가 있을까 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항응고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피 자체가 엉겨붙을 수 있는 이유 자체가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이제 엉겨붙을 수 있는 혈소판에 피떡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이거든요. 그래서 섬유소가 없는 것, 이쪽 혈청은 섬유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이미 다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섬유소가 없고요. 얘는 섬유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응고제로 원심 분리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가 있다 정도까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사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혈장과 혈청에 항체가 있다. 요건 반드시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두가 약간 길었었는데요. 내부 방어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부 방어는 크게 두 가지. 내가 균을 잡아먹는 것과 식세포 작용, 다른 말로 식균 작용이라고 하는 것과 염증 반응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고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식세포 작용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면요. 대식세포라고 하는 것, 즉 균을 먹을 수 있는 세포, 식세포를 하는, 자, 대식세포와 같은 백혈구가 체내로 침입한 병원체를 이제 잡아먹는 것을 자기 몸 안쪽으로 사실 끌어오게 되거든요. 그림을 살짝만 그려보게 된다면 뒤쪽에서 이제 여러 번 그리겠지만 이게 대식세포예요. 당연히 백혈구니까 핵이 있죠. 이 핵을 보통 파란 색깔 염료로 염색을 잘해서 파란 색깔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얘가 핵이고요. 여기 지금 그렸던 게 대식세포입니다. 이 대식세포 쪽으로 균이 하나가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균을 들어오게 되면 얘들이 먹게 돼요. 훅 이렇게 먹겠죠. 그럼 이 균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썰어버립니다. 이렇게 썰고 난 다음에 얘네들의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특정한 것들은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우리는 뒤쪽에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거니까요. 우선 대식세포와 같은 백혈구가 체내로 침투한 병원체를 자기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서 분해를 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요. 염증 반응이에요. 염증이라고 하는 거 일상생활에서 자주 나타나 용어들 중에 하나이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나 염증 났어. 어떨 때 염증이 났다라고 하죠? 불그스름해요. 특징을 한번 적어볼게요. 불그스름하다는 걸 우리는 발적이라고 부르거든요. 빨간색으로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열도 나요. 발열이 나타나게 되죠. 또 어떤가요? 통증, 당연히 고통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면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특징들이 염증 반응의 특징입니다. 병원체로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뾰족한 가시 또는 칼 같은데 이제 썰렸어요, 피부가.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균들이 당연히 침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빨갛게 되고 통증도 나고요. 열도 나고 부어오르는 것도 관찰할 수가 있어요. 내 몸에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기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렇게 다치게 되면요. 여기 주변에 있었던 병원체들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있었던 대식세포들이 얘를 먹습니다. 자, 대식세포가 먹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또 누가 있었냐면 비만세포라고 불리는 애가 있어요. 이 비만세포들이 대식세포가 열심히 이제 먹고 있으니까 비만세포가 외부로부터 균이 들어왔나 봐. 내가 이 균이 들어왔다는 걸 모두에게 다 알려줘야지 라고 하면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요. 이게 어떤 상황에 좀 가깝냐면요. 여러분들 두 친구가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으면 야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야 쟤네 싸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싸우는 걸 보고 주변 친구들이 어때요? 나도 구경하러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말릴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구경하러 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 쟤 싸운다 라고 말하는 애가 바로 히스타민 같은 애예요. 그래서 히스타민이 싸운다라는 신호를 이제 주변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모세혈관이 지나다니던 다른 백혈구들 어떨까요? 나도 구경 가야지, 싸움 도와주러 가야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애는 이제 복도를 넓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을 불러 모아야 되니까 모세혈관 자체를 확장시켜주게 되고요. 이 확장되게 되면 막들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렇게 세포막들이 따닥따닥따닥 이제 벽들이 붙어져 있었는데 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공간이 넓어지게 되면서 틈이 생겨요. 이 틈으로 백혈구가 스멀스멀 하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싸우는 과정을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내용 굉장히 간단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식균작용이 여기서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점을 어떤 것으로 볼 거냐면 비만세포의 히스타민 분비를 중점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야 저기 싸운다 라고 하면
이 싸우는 거를 돕기 위해서 관을 당연히 늘려주게 될 거고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게 되면서 혈류량, 피양 자체가 증가하고 혈관벽의 투과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백혈구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백혈구 중에 특히 대식세포가 식균작용을 도우면서 증식을 억제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우선 혈류량이 늘어났어요. 피가 한쪽으로 쏠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빨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싸우는 과정에서 열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열에 대한 이유는 되게 다양한데요. 열이 많이 나게 되면 이제 병원균 자체가 이제 우리 몸에 사실 면역작용 자체가 활발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병원균 자체가 메가리를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열이 일어나면 좋다라고 하고요. 당연히 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증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체액의 액체들도 몸 바깥에서 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쪽에 피가 쏠리기 때문에 불그스름하게 부어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병원체를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내부 방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대식세포가 이제 균을 잡아먹는 식세포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균에 이렇게 감염이 되게 되면 상주에 있었던 대식세포에 의해서 먹고요. 그와 동시에 비만세포는 히스타민을 분비하게 돼요. 그러면 싸운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관 당연히 넓어져야 되고요. 이 모세혈관의 관이 넓어지게 되면 그 틈 사이로 백혈구와 그다음 체액들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가 부어오르게 되고요. 대식세포가 끌려온 것들이 이제 식세포 작용으로 균을 제거하게 되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 내부 방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지금 두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어떠한 균이 들어오든 간에 우리 몸에서는 피부, 점막, 분비액을 분비해서 외부로부터 이제 침입을 막게 되고요. 내부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에서는 식균작용, 다른 말로 식세포작용, 식이 먹을 식자잖아요. 여러분 식사할 때 그 식이에요. 근데 대상이 이제 균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균을 먹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내 몸에서 들어오는 균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세포 작용을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히스타민이 염증 반응을 유발을 하여 식균 작용을 돕게 되는 이 과정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갓난 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선천성 면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은 굉장히 신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칼 같은데 베이자마자 바로 불그스름하게 올라오면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특정한 균들, 우리 몸에서 이러한 간단한 사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특정한 병원체에 대해서 내 몸이 방어하는 특이적 방어작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